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 세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나오죠. 세 문제. 특별한 거 없으면 세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일단 얘는 이제 앞전에 배웠던 취등록세하고 다른 게 얘는 보유세고요. 그죠? 그리고 앞전에 얘는 또 시군구세, 지방세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로 간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가산세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가끔가다 시험에 이제 뭐 얘가 어쩌고저쩌고 며칠 안에 신고 안 하면 뭐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나오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무신고 20 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오로지 뭐만 부과된다? 가산금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그 재산세 성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보유 단계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함 시 재산의 개별 과세는 대물세이나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 합산은 대인세이다. 제가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인세, 물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요. 근데 재산세는 인세도 되고 물세도 돼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말아야겠죠. 물어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중심이라는 얘기고 거기 별도 종합 있잖아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죠. 합산은 인별 합산이거든요. 그래서 걔네 때문에 재산세가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3번에 뭐 응익과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응능 응익 이런 게 있거든요. 또 그거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응익은 뭐고 응능은 뭐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왜?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능력에 따라 수익력의 차가 나요. 그런 뜻인데 그걸 물어볼 것 같으면 제가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오른쪽 과세권자 나오네요. 얘는 시군구세니까 시군구가 과세권자가 되겠죠. 근데 항상 지방세는 어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별개라는 거. 1번의 재산세 과세권자.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납세지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그랬죠? 자, 하나 예외가 있어요. 서울시는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게 100분의 50을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산세를 둘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반씩 걷어서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시 뭐한다? 재분배한다 그랬죠. 서울은 구청끼리 격차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재정 격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재산세 걷는 거의 50%를 서울시에서 걷어와서 다시 재분배할 때 재정이 약한 구청에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줄어들어? 구청끼리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디만 그런 거예요? 서울시만 그래요. 그럼 광역시는 전부 다 전액 다 구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만 격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는데 시험 문제 뭐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그랬더니 무슨 특별시세 넌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 개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납세지는 외울 거 없다겠죠. 우리 납세지는 다 뭐라 했어요? 지방세는 뭐 물세이기 때문에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다 낸다. 근데 지방세니까 지자체인데 얘가 시군구세니까 어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납세지 거기 보면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박은 항상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럽니다. 선박은 등기하고 항공이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납세 의무자. 또 나왔네. 납세 의무자. 하여튼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런 원칙이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죠. 사실상 소유자. 얘는 항상 언제 기준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 이때가 언제라고요? 6월 1일. 그치?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낸다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왜?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나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얘는 항상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거죠. 6월 1일. 근데 이건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또 보면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인데 얘가 뭐가 됐다? 만약에 매매를 해서 이날이 5월
3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야. 그죠? 이런 거라 했죠? 이렇게 둘이 매매했어. 둘이 이렇게. 그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세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 매수가 얘네 둘이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일단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얘가 몇 월 며칠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냐가 중요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자, 이건 뭘 따라간다 했어요? 취득세, 취득시기를 따라간다. 취득세, 취득시기. 그러면 개인 간 거래는 취득세, 취득시기가 언제예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을은 그러면 몇 월 며칠에? 5월 31일에 뭐가 된 걸로 본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을은 5월 31일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됐네.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을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요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6월 1일 됐습니다. 근데 등기도 같이 넘어갔으면 좋은데 등기가 을 앞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죠. 둘이 넘어가 버리면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넘어가 버리면 아직도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다 했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공보상의 소유자 그런다 했잖아요. 이 말뜻이 뭐라고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가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돼서 남양주시에서 재산세 부과하죠. 누구한테 나온다 했어? 갑한테 나온다. 갑한테.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등기는 아직 이 앞으로 돼 있고 둘이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안 넘어갔잖아요. 그럼 과세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얘네 둘이 매매했는지 모르지. 관심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딱 되니까 뭐요? 세금 부과해야지 했더니 갑 앞으로 돼 있네. 세금은 갑한테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억울한 거라고요? 갑이 억울하지. 왜? 법대로 얘가 내야 되는데 얘한테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세금 안 낼 수 있다? 얘한테 세금이 나온 이유는 남양주시에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그럼 사실을 알면 얘한테 나오겠죠, 법대로. 그러니까 뭘 해줘라? 신고해줘라. 가서 일러라. 그죠? 누가 가서 일러? 항상 아쉬운 사람이 일르는 거, 그죠? 갑이 가서 일러요. 그럼 며칠 안에 일러? 아무 때나 일르면 안 되죠? 자, 날짜 기억하시라 했죠? 재산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하는 거고, 거꾸로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신고 우리가 안에 며칠? 10일. 그죠? 10일 안에. 그럼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날짜만 10일 띡 외우면 안 된다 했죠? 언제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돼요? 그쵸?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외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왜? 날짜만 외워. 날짜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유발생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납기 개시일로부터 10 이렇게 돼요. 그럼 틀렸잖아요. 언제라고 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 이렇게 돼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만 외우면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럼 계약하다 뭐 이럴 수 있다 했죠? 계약서 쓰면 잔금을 6월 1일로 쓴 거야. 6월 1일로. 그럴 수 있죠. 그럼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둘 중에 법정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걸 되게 6월 1일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라 여기 한 것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일단 6월 1일이 뭐예요? 계약세 잔금 날짜니까 을은 6월 1일에 뭐가 된 거야? 그쵸? 사실상 소유 됐던 얘기잖아요. 근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네. 그럼 6월 1일까지 누가 낸다는 거야? 매수, 양수인. 얘를 뭐라고요? 양수인이라는 데잖아. 얘를 뭐라고? 도인이. 누가 내? 얘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매수가 납세자예요. 근데 내가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서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말했잖아요. 올해 내가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싶다. 그럼 올해 재산세 안 내려면 잔금 날짜 언제로 가야 돼? 6월 2일로 가야지. 그죠? 파는 사람은 재산세 내기 싫으면 주거나 사나 6월 1일까지를 잔금 날짜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세금 안 낸다. 그럼 매도가요.
등기는 안 넘어갔는데 여기 날짜를 6월 1일 했어요. 그럼 매도는 세금 안 내죠. 왜? 누가 내니까? 매수가 내니까. 그럼 매도는 좋다고 이제 야 드디어 난 세금 안 낸다. 원래 100만 원 나오는데 안 내니까 이걸로 이제 벌었으니까 아 보라 마시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정신을 술 깨고 나니까 얘는 뭘 해줘야 돼? 등기가 안 넘어갔잖아. 안 넘어갔으면 얘는 뭐 해줘야 돼?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 며칠 안에? 10일 안에. 안 하고 흑장먹이 술 먹고 술 깨니까 10일 지났어. 그럼 지가 내야 돼요. 술값도 지도로 낸 거고, 그죠? 얘는 신고를 해줘야 돼, 신고. 그죠? 자, 어쨌든,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45페이지 보면, 납세 의무자 원칙,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공유재산일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 나와 있죠?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공동소유일 때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럼 둘이 5대 5면 5만 원씩 나눠서 내면 되고. 근데 지분이 보통 우리 공동명의일 때 지분 표시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보통 안 하죠. 그러면 우리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럼 세법 무조건 뭘로 본다 했어? 균등. 무조건 뭘로 봐? 균등. 똑같은 걸로 본다. 5대5로 본다는 얘기. 둘이면 5대5. 그죠? 표시가 없으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문제도 막 황당해요. 뭐, 공동수일 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공유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1인을 납세 의무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안 되는 거지. 뭐 직업에 지정을 해.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죠? 공유재산 뭐? 지분권자. 표시 없으면 균등. 그죠? 넘어가서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또 뭐다? 이거죠? 대상이, 이거 원래 과세상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죠? 그래야 이 납세의무자 이해가 쉬운데, 그죠? 대상이 먼저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죠? 자, 보세요. 얘가 주택이야. 그죠? 그럼 주택은 항상 뭐라 하겠어요? 이 건축물과 이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한다? 한꺼번에 과세한다? 한꺼번에.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요거 흔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얘가 키포인트. 이거를 흔들리면 뒤에 내용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보통 주택이라는 개념은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재산세는 이 두 개를 뭐라고요? 합한 과세 표준에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세금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럼 재산세 따로따로 계산한다? 한꺼번에 계산한다? 한꺼번에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고 이 나온 세금을 주인이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내야죠. 근데 구분이 안 돼 있네. 그럼 얘는 뭘 해야 돼요? 안분. 뭘 가지고? 그렇죠. 시가 표준에. 재산세잖아요. 지방세.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낸다. 이해 가시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6페이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고 돼 있죠.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걔를 뭐 한다고요? 안분한다는 거지.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부분에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20만 원 나왔다. 그죠? 근데 얘가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3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다. 그죠? 그럼 이거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값은 그 2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니까 시가 표준액 몽땅 더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더하면 뭐냐? 5죠? 그럼 전체 5 중에 건물이 3.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3. 이게 안분이죠. 그러면 을은 5분의 2를 내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계산을 못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서요. 한참 걸리죠? 계산. 산수가 안 돼가지고. 자, 그게 안분이다. 안 되고. 3번은 신탁재산 나왔죠. 신탁재산. 이 신탁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앞에서 얘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위탁자라고 한다 했고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수탁자라고 한다. 위탁자, 수탁자.
그죠? 얘가 A, B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어. 그죠? 자, 우리 취득세 배웠죠? 자, 취득세 낸다. 안 낸다. 탁탁 비과세. 탁탁 비과세. 그죠? 탁탁탁 비과세. 근데 재산세는 내야 돼요. 누가?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얘인데 납세 의무자 누구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그 신탁시에서는 누구?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참고해 보시면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고요. 그 2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라고 돼 있죠. 참고 안에 박스 안에.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 과세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당연인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예외 나옵니다.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아까 매매가 됐는데 뭐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내? 공부상 소유자가 책임이 되겠죠. 그다음 이번엔 상속이죠. 상속. 자,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는데 아직 뭘 안 했다고? 아직 상치로 가냐?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속받아서 등기를 하면 당연히 그 등기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아직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등기는 아직 바빠서 못했으면 뭐라도 하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라고 신고라도 하면 그때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데 이것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도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심할 게 상속을 받으면 얘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었죠.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등기는 안 했지만 뭘 했대? 신고를 했대. 그럼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얘가 누구라고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시험에요.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잘 안 물어보는데 얘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뭣도 나와. 여기서 주된 상속 이렇게 되면 주된 상속자 내지 않고 뭐?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 주된 상속자 뭘 말한다고?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가 냅니다. 연장자.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제가 세쌍둥이잖아. 그럼 누가 내? 대한이가 내는 거야. 대한이가. 왜 걔가 연장자잖아. 제 1분 차이로 연장. 형이죠, 형. 걔들 많이 컸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밑에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누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연장자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3번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종중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 왜 종중 선산 같은 거 말한다 했죠? 선산이 종중 건데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는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종중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아니고 종중 거라고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재산세가 나가는데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겠죠. 뭐 이런 거 있죠. 많죠. 선산 같은 거. 이게 처리를 잘못하면 막 나중에 재산 분쟁 생겨가지고 막 시끌시끌 복잡합니다, 이거, 종중. 그죠? 문중권 아예 돼 있으면 모르는데 막 애매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문중권 맞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다른 건 하고 명의만 그냥 종수 앞으로 해놨어. 그럼 그건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죠. 그럼 종수이가 홀딱 팔아먹었어. 아니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 막 이래버리면 이제 문중에서 야, 네가 왜 이게 내 건데 왜 네가 했냐 그러면 얘는 또, 미안하긴 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예요. 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으니까. 종수 앞으로 돼 개인 거잖아요. 소용 없는 거지. 명의신탁 하시죠, 명의신탁? 명의신탁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 거잖아. 근데 명의신탁했죠? 그 나중에 그 신탁 받은 애가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 내 건데 얘한테 명의신탁을 했어. 근데 걔가 갑자기 안 돌려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 걸어? 소송 걸어야죠? 왜? 내 건데 얘가 안 줬으니까. 걸었어. 이겨서. 못 이겨요?
옛날에는 명의신탁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돌려주면 소송을 걸면 원주인이 인정해서 해줬는데 요즘 안 해줘요. 이제는 뭐야? 명의신탁에서 걸리면 끝나는 거야. 걔가 안 줘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명의신탁. 그죠? 특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 현업할 때 했는데, 형이 동생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어. 친동생한테, 남동생한테. 근데 돌아가셨어, 동생이. 그걸 팔라고 돌아가셨어. 그때 하필 돌아가셨어. 그 매매가 막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상속이 돼버리죠. 누구한테? 재수 씨한테. 골 때리는 거야, 이제. 이제 재수 씨 나랑 피가 안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야, 이게. 잘 나가다 갑자기 동생은 친동생이니까, 형 알았어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재수 씨가 넘어갔네? 답이 없는 거야, 이제. 그 재수 씨가 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못 해주겠대. 왜요? 안 해주겠다는 거, 그럼 안 해주면 못 해주는 거야. 그럼 구소용 없어요. 그러면 재수 씨가 독하면 그냥 다른 밥 먹고, 그냥 자기가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몇십억짜리 했거든요. 골 때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원래는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게 주변에 그쪽에 중개업자가 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 변한 이유가 그 중개업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잘하긴 한 거예요. 왜냐면 이 형이 그걸 팔아가지고 동생한테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자기가 팔라고 한 거야. 근데 재수 씨가 이제 그 중개업자 얘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자기가 계속 명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남편도 돌아가셨어. 그죠? 그럼 자기가 얘기를 했어야지. 재수 씨 이렇게 되니까 내가 팔면 얼마 주기. 이게 맞는 거지. 막 각도 몇십억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비싸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재수 씨가 나 처리 못 해준다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가 중개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죠. 얼마 줘야 된다. 그때 5억인가? 주는 걸로 했어요. 이쪽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안 주면 이거 아예 못 판다. 그러면 당신 이거 다 날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형 동생 생각해 줘라. 조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또 그 얘기 들으니까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약금 받으면서 그걸 줬어요. 왜냐면 또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럼 계약 줄 때 계약금 받아가지고 그 계약금 5억 주고 그리고 서류를 그때 넘겨받아가지고 그때 동시행을 했어요. 일단 그쪽은 상관없죠. 왜 서류를 어차피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5억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 그 처리를 이렇게 했었네. 그죠? 근데 만약에 누가 억하시 한 명만 만약에 그쪽에서 다른 맘 먹었으면 그거 다 날리는 겁니다. 혹시 명의신탁 하시는 분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 빨리 돌려받아야 돼. 왜냐면 아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양반이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하긴 뭐 별 걱정 다 하네. 명의신탁은 내 앞으로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명의신탁을 이렇게 어딨어.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네. 그죠? 지금 타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할 것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남아가지고 누구 앞으로 동생 앞으로 할 게 어딨어 지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없네 이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자, 그래서 공부상 그거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4번은 그거죠. 국가등. 그죠? 이게 국가등 건물인데 갑이 뭐 한다고요? 이 건물을 산 건 아니고 사겠다고 뭘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매수 계약자라 한다 했죠. 이거는 그냥 느낌 봤을 때 얘가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이 계약만 한 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산세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왜 그런다 했어요? 이게 국가 지자체 소유 건물인데 얘가 국가등과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무슨 계약을 했어? 연부 계약을 한 거예요. 연부가 뭐예요?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가 100억인데 내가 이거를 1년에 20억씩 5년간 나눠주는 조건으로 취득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얘가 이 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안 내고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학원 건물이 국가 건데 내가 5년간 연부 계약하고 5년 동안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제가 학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요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 공짜로.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라는 거야? 네가 내라는 거지. 재산세를. 그 얘는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돼. 그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오죠. 법인과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땡 아니고요. 국가 지자체 조합.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연부 계약. 그리고 얘가 유상으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보다 무상이다. 유상이면 내가 월세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세산세를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 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시험 문제 나면 국가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맞고
근데 그 뒤에 지문이 뭐라고 돼 있다고?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말고? 국가,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맞았고 했더니 그 국가 뭐 나중에 보니까 틀렸네. 왜? 아니래잖아. 틀렸잖아. 이 가가 그만 가 그 소리가 아니라 다음 줄로 가란 얘기요. 다음 줄로. 아, 한국말은 읽으면 끝까지 가야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1시간 내내 얘기 다 하고 나가다가 뻥이다 그럼 뻥이라고. 1시간에 10배를 더 하가 마지막에 뻥이다 그럼 뻥이라니까. 한국말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이. 근데 이걸 진짜 그래서 이렇게 내봤더니요. 야 진짜 여기까지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 국가연부 무슨 매수계약자 맞고 여기는 안 읽어. 아 문제를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 그 지문을 읽어줘야지 지문은. 그러니까 그냥 가뜩이나 맞출 것도 없는데 그냥 또 근근히 먹고 사는데 여기서 이건 또 실수로 훅 틀려버리니까 완전 먹을 게 없는 거야. 막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날 맞을 게 몇 개 없네 뭐 틀렸네 만에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아는 거 나서 잘 맞춰야 돼. 그죠? 실수하지 말고. 그죠?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보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누구?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문이 거기서 뭐 얘기됐지 저기?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을 연보로 매매 계약자가 그 재산 무상으로 그 매수 계약자인 경우 그 매수 계약자인 경우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이게 뭐냐면 얘가 매수 계약자인데 또 뭐 또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연결해 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네. 이게 그런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국가연부 무상 그러면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제가 그 조성한 토지의 사용권을 제가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제가 공짜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를 뭘로 보겠다고요? 매수계약자로 보겠다는 얘기는 세금을 누구더러 내라는 얘기야? 절더러 내라는 얘기지. 왜?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내가 어떻게 쓰니까? 무상으로 쓰니까. 너도 매수계약자로 보겠다. 이 얘기인데 이걸 연결해 쭉 해놓으니까 나도 헷갈리네. 그죠? 그 얘기예요. 둘 다 매수계약자다. 그런 얘기죠. 자, 5번은 환지라고 하죠. 환지. 채비지, 보류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그 채비지래요. 드디어 채비지. 그죠? 왜 난 채비지. 그 채비지가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그 뜻이죠? 그럼 채비는 누구 거요? 사업시행자 거죠?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은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대. 자, 그래서 1번에 재산세, 과세, 기일연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를 확인할 수 없으면 누가 낸다?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이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6월 1일이 돼버렸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는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실제 소유자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내라?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되게 쉬워요. 문제가. 내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 문제 몇 개만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얘기예요. 재산세도 거의 얘가 랭킹 1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고. 넘어가면 과세 물건 나오죠? 3절에. 이 과세 물건이란 말은 뭐예요?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재산세 대상이 5개가 있죠. 뭐가 있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 요새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죠? 아직도 안 해요?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기 100일 붙으면 하려고? D만에 100 하면 D-Day 100 따면 그때부터 맘먹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떨어져요? 그죠? 물론 그때 가서 시금 전폐하고 모르지. 시금 전폐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때 대비해서 지금 계속 비축하고 있는 거? 지방을? 곰이 100일 곰이 겨울잠 잘 때 그거 하려고 비축하듯이 그때 가서 막 시금 전폐하고 공부하려고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그죠? 100일 남아서 몰빵 하려고. 그런 거면 다행인데. 그죠? 근데 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지금 해,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다니까? 여유가 있어, 어떻게. 여유들이 있지.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 보라니까 막 뭐라냐, 막, 낸다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돼서. 왜 근데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한 걸 지금 알아, 자기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못 보겠대. 공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놀아. 근데도.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난. 참 신기하다니까.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를 안 해주네. 비밀인가 보네. 근데 내가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재산세는 뭐가 제일 기본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죠? 내 주택은 항상 뭐라고요?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합해서 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래서 뭐 있었어요?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도 주택은 재산세 같은 거 한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땡 틀렸다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주인이 다르면 각자 소유자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야지 하고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한꺼번에 간다. 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나온 세금을 서로 다르니까 안분해서 나눠낸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세금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나눠내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우선이에요. 그죠? 주택은 따로따로 절대로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재산세는 다 주택 얘기라니까. 그죠? 자, 주택이 또 재산세 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물건별 과세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물건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양주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세 채가 있어. 그럼 재산세가 어떻게 나와요? 한꺼번에 계산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걸 합해서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물건별 과세 그 뜻이죠. 근데 재산세가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합산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게 두 개가 있어. 뭘까요? 얘는 대놓고 합산이라고 써 있어. 대놓고 합산이라고. 토지 중에 뭐 있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어요. 들은 것 같죠? 들은 그죠? 처음 듣는 금수문 아니죠? 토지가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별도 종합은 두 개를 뭐라고? 이 대놓고 뭐라고 했어? 합산이잖아. 이 두 개만 합산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이거 빼고는 합산이 없어요. 그죠? 이 두 개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합산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주택의 경우 동일시군 내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과세표를 합한 과세표준이 이렇게 나오면 땡 틀린 거예요. 합산 안 해요. 걔는 뭐라고 해야 돼? 주택별로 각각 이렇게 나와야 돼. 그쵸? 근데 얘네들은 시군구별로 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이 두 개만 합산해요. 나머지 절대 합산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적으로 일단은 뭘로 와? 소유자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이다. 부부 합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조건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합산이고 나머지는 합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나중에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뭘 내요? 종부세를 내요.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종합, 주택 이 세 개만 종부세 내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이제 합산을 해요. 이는 무조건 전국 합산이거든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를. 그럼 맞아 틀려? 일단 뭔 얘기인지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있는 거 보고. 지금 빨리빨리 끝내라. 지금 당 떨어져가 배고파 죽겠네. 그냥 밥 좀 점심 뭐 먹어야 되나. 그죠? 밑에 김밥 주문 닫았고. 진짜. 너 하필 오늘 정규일이래. 쓰러져. 맨날 거기서 밥 먹는데. 벌써부터 의정이네. 내가 짜증나네. 배고파 죽겠구만 지금. 지금 간헐적 단식 한다고 지금 때되면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딱 올라오는데 매주 수요일은 정기휴일입니다. 아, 짜증이 얼마나 나는가. 뭐요? 왜 하필 여기가 그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죠? 왜? 종부세는 무조건 전국 합산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주택을 합산을 안 하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 낸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는 거야. 그냥 얘는 무조건 전국 뭐예요? 합산이에요. 얘도 합산, 얘도 합산, 얘도 합산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얘들도 합산이지만 재산세는 주택은 합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가 묶어가지고 같이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그럼 이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헷갈리는 거죠. 그럼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 얘들은 합산이잖아요. 그죠? 재산세도 합산하고 뭣도 합산해? 종부세도 합산하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는 별도 합산은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이렇게 나오겠지. 같은 합산인데 얘는 지방세니까 어떻게? 시군구별 합산이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같은 합산인데 전국 합산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근데 얘는 재산세는 합산 안 해. 하지만 뭐는 합산해? 종부세는 합산해. 요런 것들이 이제 묶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주택얘기가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교재를 일단 보시면 148페이지 과세 대상 나와 있고요. 토지 나와 있고 건축물 나와 있죠. 그죠? 토지는 뭐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무상 등록 대상인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대상인 토지는 등록 대상이건 미등록이건 모든 토지가 다 뭐라는 겨? 과세 대상이란 뜻이고요. 건축물 나와 있고 주택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뭐 토지를 포함한 건데 주택의 범위에 보면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만약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요? 주택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은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149페이지 이번에 겸용주택이 나오죠. 자, 겸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겸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거나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한 동은 뭘 생각하시라 했어? 주상복합 같은 거죠. 주상복합은 압도적으로 주택이 많죠. 한 80%가 아파트고 밑에가 상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뭐요? 면적에 관계없이 따로따로 봐야죠. 뭐만?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주거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게 이 한 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구분을 일단 하셔야 돼? 요 개념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한 동이냐 한 구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한 구가 나오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5대 5면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5대 5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왜 엉키는 줄 아세요? 양도세가 엉키는 거야.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 5대 5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팔면 양도세는 따로따로 봐요. 양도세 겸용주택은 주거분이 커야지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각각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 두 개를 잘 구분을 못하면 엉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헷갈리는 거야. 재산세하고 종부세, 양도세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근데 얘는 뭐부터 얘기해야 돼? 이거부터. 한동이냐? 항구냐부터. 그거 나와 있죠. 보시면 겸용주택이 한동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뭐다? 그러니까 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아파트도 있고 밑에 건축물도 있다는 얘기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분하겠지. 그죠? 주택의 부속 토지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나눠야 되잖아요. 안 분해야지. 그럼 얘는 뭘로 안 분하겠어요? 부속 토지 안 분하면 뭘 한다 했어? 아, 면적을 한다 했잖아. 면적. 우리 안분 두 개나 있잖아요. 금액 아니면 면적. 금액은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으로 가고, 면적은 뭐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 기준한다? 면적을 기준. 아까 고급 학자 할 때 설명했죠. 얘도 똑같잖아요. 그냥 면적. 2번 한구 뭐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거 잘 보시고.
주택의 부속토지, 우리 경계 불분명으로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지방세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시득세 할 때도 별장이나 고급주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럼 뭐 5배가 10배 이런 거 없이 10배를 부속토지로 본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4번에 다가구 전에 다가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재산세고 양도세가 문제. 이게 다가구가 원투룸이죠. 방이 12개야. 쭉 있어요? 원투룸. 네? 이렇게 있어. 자,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면 공동주택인가요? 단독주택이죠.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를 과세할 때 얘를 원래대로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하느냐 아니면 뭘로? 공동주택처럼 취급하느냐가 이제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세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공동으로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파트처럼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이거 하나하나 각각을 주택으로 봐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얘가 두 개예요. 재산세와 양도세 같이 나오는데, 자, 재산세는요, 뭘로 봐?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왜냐면 재산세가 세율이 누진세율이거든요. 누진은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간다고 치면 돼요. 그럼 재산세와 양도세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각각으로 보고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양도세와 재산세가. 그러면 양도세를 먼저 생각하면, 자, 얘가 원투룸이에요. 방 12개야. 그럼 양도세는요,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러면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 12개짜리 다가구를 팔아서. 그럼 양도세 비과세 된다.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원투룸 비과세 못 받나요? 그럼 누가 원투룸을 사겠어요? 그죠? 원투룸은, 그럼 원투룸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방이 12개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야, 너 집 몇 채 있냐? 집 12채 있어. 너 겁나 부자네. 구경시켜줘? 갔어. 그랬더니 이거 하나 보여줬어. 나머지 11개 어딨냐?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옥탑이 열, 여기 11, 옥탑이 2개 있다, 12개 됐지? 이런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룸 갖고 지금 세금으로 죽으라고? 원룸 하나인데 방이 각각이면 난 1세대 12주택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양도세는 뭐라고 나와요?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 그래서 양도세는 뭘로 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그게 유리한 거잖아요. 비과세 받는 거니까. 재산세는 각각을 봅니다. 왜? 전체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죠. 그 세율이 뭘로 돼 있다고요? 누진세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걸로 봐? 각각 독립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주택에 구분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도 뭘 해야 돼요? 이 부속 토지는 또 뭘 해야 돼? 아파트처럼 구분을 해야죠. 안 분해야 돼. 뭘 가지고? 그쵸. 면적 비율로. 그래서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이 겸용주택과 다가구가 요것만 하나만 딸랑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양도세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양쪽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잘못 공부하면 어설프게 하면 콘대 막 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에 잘 물어봐, 은근히 잘 물어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거기 토지 구분 있죠? 토지 분류일도 중요하는 거 이거 있죠? 요거 되게 많죠, 양. 요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얘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시험에. 아주 쉽게. 그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